자, 1번부터 한번 보면 지금 설탕을 열로 녹여 실모양으로 길게 뽑아냈고 설탕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탄소화합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열에 의해 액체로 녹는 반응은 자, 열에 의해서 액체로 녹는다는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지. 상태 변화에서 에너지 출입 물어보는 거죠. 자, 고체보다 액체가 에너지가 더 높은 물질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흡열 반응이라는 거. 자, 그러면 기억은 탄소, 니은은 흡열, 정답 1번으로 확인. 자,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요거 참고로 한 번만 정리하면 고체가 에너지가 가장 낮은 물질, 그리고 액체, 기체 순이기 때문에 자, 고체가 액체, 액체가 기체로 갈 때, 에너지가 높은 물질로 갈 때에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낮은 물질로 내려갈 때는 발열 반응이 돼야 되겠지. 요거 한번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자, 2번. X-의 전자 배치, 가가 X-고 나는 Y 플러스랑 그 다음에 Z2-의 전자 배치. Y 플러스랑 Z2-는 등전자란 얘기네. 자, X는 일단 전자 껍질이 3개, 아르곤 배치 가지는 이온이네. 그러면 Cl-, 그 다음에 네온 배치 가지고 있는 이온이다, 그지? 그러면 Y는 Na+, Z는 O2-. 자, X, Y, Z 원소 기호 모두 확인해봤고 X하고 Y는 X 3주기, Y도 3주기, 같은 주기 원소가 맞고 그 다음에 Y가 나트륨, 금속. 자, 고체 상태 금속은 전기전도성 있고 Y하고 Z가 어떻게 결합 형성하냐면 1대2. 자, Y 플러스랑 Z2-가 2대1의 개수비로 결합해야 되지. 1가 2개, 2가 하나. 2대1의 개수비로 결합해서 안정한 이온 결합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2번이 정답 5번. 자, 3번은 반응식 쓰는 문제겠네. 탄소 5개, 수소 4개로 이루어진 물질. 생성물질 CO2하고 H2O라는 거 확인했고 COH4 기체, O2 기체 상태의 생략. 그래서 CO2 생성되고 H2O가 생성되는 반응. 나 지금 반응 전 1몰과 N몰이 있었고 그 다음에 CO2가 5몰이 생성됐고 이제 생성된 물 이런 것들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개수비 먼저 맞추면 탄소 5개, 수소 4개. 그래서 요거 일단 1로 고정시키고 CO2 앞에 개수 5로 맞춘다면 수소 원자 개수가 4개이기 때문에 물 분자 앞에도 개수가 2가 들어가야 되겠지? 산소 원자 개수가 10개, 2개, 12개. 그러면 6O2가 돼야 되겠네. 반응 전 1몰과 N몰이 있었는데 자, 반응 후 산소가 남았다는 얘기는 4몰 남았고 탄화수소가 모두 다 반응에 쓰였네. 그러면 1몰 반응, 1대 6으로 반응하니까 6몰 반응. 그러면 5몰 생성, 2몰 생성, 5몰과 2몰, 2몰 있을 거고 자, 반응 전 그래서 산소 몰수는 6몰 반응하고 4몰 남은 거니까 반응 전에 10몰 있었겠네. N이 그래서 10. 자, 그 다음에 반응 전과 후 부피비가 V1 대 V2. 자, 반응 전과 반응 후 부피비는 반응 전후 기체 몰수비로 비교. 자, 반응 전 1몰, 10몰, 11몰에서 반응 후 전체가 11몰이 된 거지. 그리고 개수만 봐도 반응물의 개수의 합 1 더하기 6, 생성물의 개수의 합 5 더하기 2. 반응 전후 몰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몰수 굳이 체크 안 해도 V1 대 V2는 1이라고 확인돼야지. 3번이 정답, 4번. 자, 4번 넘어가 보면 중심 원자가 1개 이런 것도 확인하고 비공유 단화쌍이 없고 공유 단화쌍 수가 4개인 분자의 분자 모양. 자, 중심 원자의 비공유가 없으면 공유 단화쌍 수가 4가 되려면 중심 원자가 탄소여야 되겠네. 중심 원자가 탄소인 분자의 모양이 모두 다 무엇이다 라고 할 수는 없겠지. 당연히 탄소이면서 중심 원자가 탄소이면서 분자 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가설이 어긋난다라는 것도 잘 확인해두고 자, CCl4 분자 모양 정사면체 일치한다라 그랬으니까 가설이 분자 모양이 정사면체 기억이 들어가야 되겠네. 기억에는 정사면체가 들어갈 거고 SiF4도 정사면체가 될 거고 중심 원자가 탄소 같은 족 14족 원소인 3주기 규소도 분자구조 동일하니까 SiF4도 한번 나왔네. 자, 어긋남. 그럼 분자구조가 정사면체가 아닌 물질이 들어가고 중심 원자가 탄소 또는 규소인 게 들어가줘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일단은 기억의 정사면체 그러면 답은 정리가 되고 중심 원자가 탄소이면서 분자 모양이
다른 것. 자, 3번 돼야 되지? 지금 NH3는 중심원자가 질소이기 때문에 중심원자 질소에 있는 비공유가 있죠. 그러니까 NH3가 들어갈 수가 없고 정답은 3번으로 확인합시다. 그래서 HCn의 구조는 정리까지 한번 하면 직선형이 되기 때문에 가설에 맞지 않는 예시가 됩니다. 자, 5번 평형 문제. 지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하고 니은 그래프가 주어졌는데 자, 기억과 니은은 각각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 중에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게 증발 속도. 그럼 니은은 당연히 응축 속도가 돼야 되겠고 시간 지남에 따라 응축 속도 점점 빨라지다가 일정해졌네. 시간 t2부터 평형 도달했다 라고 문제 조건도 나와 있고 자, 기억이 증발 속도 돼야 되고 A와 B는 같다. 자, 지금 A, B 그래프인데 T2부터 평형에 도달한 상태. 그래서 T2일 때부터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야 되겠지. A와 B가 그래서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물의 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액체 물의 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줄어들어야 되지. T1보다 T3일 때는 더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크다가 틀렸고 자, T1은 평형 도달 전이고 평형에 도달했을 때니까 좀 더 증발이 일어나 T3가 된 거니까 물의 양은 T3에서 더 적다. 자, 5번이 정답, 2번 확인. 6번 내려가 보면 자, 단일 결합, 다중 결합 구분 없다라 그랬고 지금 탄소와 원소 XYZ로 이루어진 분자. 자, 가에서 탄소가 Y2개 X 하나 CH2O 라고 우리가 바로 생각해 볼 수 있네. 근데 플로린이니까 Y가 플로린. 자, X가 산소, Y가 플로린 바로 가에서 확인했고 Y가 플로린이고 자, 옥텐 만족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중심원자 Z는 결합을 3개 형성하는 원소 Z는 질소여야 되지. 분소가 될 수 없죠. NF3. 그 다음에 Z가 질소라는 거 확인했고 Y는 그러면 플로린. 자, 기억 봅니다. X가 질소이다. X가 산소여야 되고 자, 나는 NF3 삼각불 극성 분자. 그 다음에 다중결합 있는 거 가에 탄소하고 산소 사이에 이중결합 있지. 그 다음에 N2F4 단일 결합만 있지. NF3 당연히 단일 결합만 있기 때문에 다중결합 있는 분자는 가 한 가지여야 돼. 정답은 니은 2번. 자, 7번 넘어가 보면 구성원소들의 전기음성도 차이 XYZ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진 물질. 자, 수소 전기음성도 2.1, 탄소 2.5, 산소가 3.5. 탄소와 산소가 수소와 산소에서가 전기음성도 차이가 가장 크니까 X하고 Z가 수소랑 산소로 이루어진 물질 H2O. 자, 그 다음에 전기음성도 조건도 지금 나와 있는데 전기음성도 차이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수소랑 탄소 차이는 0.4 탄소랑 산소 차이는 1만큼 차이. 그러면 일단 CO2, 탄소랑 산소로 이루어진 물질, 그 다음에 X하고 Y로 이루어진 물질이 탄소랑 수소로 이루어진 거, 뭐 CH4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자, 일단은 다시 한 번 더 XYZ 구분을 해보면 전기음성도 차가 가장 큰 게 탄소랑 수소, 아니 수소랑 산소 조합, 수소랑 산소 조합이 되고 XY, X랑 Z가 수소, 산소니까 그럼 Y가 탄소, 탄소 포함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탄소랑 산소가 전기음성도 차이 1, 탄소랑 수소는 전기음성도 차이가 0.4. 그래서 탄소를 포함하면서 전기음성도 차가 더 적은 거는 탄소, 수소, 그 다음에 탄소, 산소 조합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중심 원자가 하나란 소리니까 CO2, CH4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 원소 다시 한 번 더 결정. Z가 산소, X가 수소, Y가 탄소. 이렇게 정리해서 먼저 확인하면 자, 기억은 M-N이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탄소와 수소의 전기음성도 차이가 0.4 우리 알고 있는 숫자로 그냥 가져갈게. 탄소랑 산소 전기음성도 차이가 1 그 다음에 수소랑 산소 전기음성도 차이가 1.4 뭐 숫자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 아니면 수소, 탄소, 산소니까 전기음성도 차이 탄소랑 수소 차이가 M이고 탄소랑 산소 차이가 N이고 수소랑 산소 차이는 M-N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잖아. 요 얘기하는 거니까 기억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XBZ가 산소랑 수소니까 H2O겠네. 여기서 Z가 산소 부분적인 음전하를 띱니다. 전기음성도가 산소가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결합각 YZB 자, YZB는 CO2 직선형 180도 그 다음에 XAY는 CH4 결합각 180도 직선형 CH4 정사면체 구분이 아니 정사면체
109.5도. 그러니까 180도가 당연히 커야 되겠지? 7번의 정답 5번. 자, 8번. 바닥 상태 나트륨 원자 전자 배치 3S까지 전자 채워져 있다는 거 확인하면서 문제 읽어줘야 돼. 자, 일단 자기양자수까지 표현을 했기 때문에 1S, 2S, 2P 3개 다 따로 쓰자. 그리고 3S까지. 자, 자기양자수는 모두 같다. 지금 자기양자수가 모두 같다. 그러면 자기양자수 한번 표현해 볼게.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까지 그냥 S0, P, 1, 0 플러스 셋 중에 하나 S0. 그럼 일단 0으로 갔다 라고 볼 수 있겠네. 자기양자수가 세 가지가 모두 다 같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안 쓰고도 사실은 0이라는 거 금방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합이 가와 나가 같다. 합은 1 더하기 0, 2 더하기 0, 2 더하기 1, 2 더하기 1, 2 더하기 1, 3 더하기 0. 자, 합이 같은 거는 3밖에 없네. 2p 또는 3s. 가하고 나는 2p 또는 3s 오비탈. 자, 그러면 자기양자수가 3s가 0 되고 p 오비탈 중에 자기양자수가 0인 오비탈이 가하고 나 중에 한 가지가 들어가야 되겠네. p 오비탈은 자기양자수 0인 거. 그 다음에 주양자수는 가와 다가 같다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주양자수가 지금 나하고 같은 거, 3s랑 같은 거는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나가 3s라는 게 두 번째와 세 번째 조건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가가 2p 오비탈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자기양자수가 0인 오비탈 중에서 가와 주양자수가 같은 거는 2s 오비탈이 돼야 되겠네. 다가 그래서 2s. 자, 그러면 이제 보기 확인. 나의 모양은 구형이다라고 했는데 3s 오비탈 구형 맞죠? 그 다음에 에너지 준위. 나가 3s, 그 다음에 가가 2p. 다전자 2p보다 3s가 당연히 에너지가 높지. 주양자수가 크고. 자,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다 2s에 2개. 나는 3s에 하나, 디귿까지 확인됩니다. 8번의 정답 5번. 자, 9번 동위원소 문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전자 개수 요거 확인하는 문제겠네. 일단 질량수가 1인 수소, 그 다음에 질량수가 32인 수소인데 용기 안에 들어있는 전체 전자수비가 6대5라고 지금 주어졌어. 물론 원자번호 조건이 없기는 하지만 자, 전자수는 원자번호의 합이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 수소 원자번호 1번, 그 다음에 원자번호 우리 16번. 그러면 1, 1, 16. 각 원자마다 전자 개수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자, 18개의 전자가 지금 들어있네. 한 분자당 전자 개수 18개 요거 체크하고 자, 그러면 얘도 한 분자당 전자 개수가 18개. 그 다음에 얘는 한 분자당 전자 개수가 그러면은 수소에서 질량수가 1 커졌지 전자 하나 늘어나고 황에서 질량수가 2 커졌지 전자가 그래서 2개가 더 많아지는 거라서 전자 개수 바로 21개. 한 개 아니구나. 여기 전자 개수는 한 개 한 개 16개로 똑같지. 16개로 똑같아. 18개로 똑같아. 자, 동위원소지만 양성자수는 똑같기 때문에 전자개수는 한 분자당 전자개수는 똑같은데 이때 전자개수비가 6대5라는 걸 이용해서 분자몰수를 설정을 하라는 얘기겠네. 자, 그러면은 지금 가에서 기체 분자를 지금 한번 우리가 2몰이라고 그냥 둬보자. 2몰이라고 두면 자, 가용기 안에 들어있는 전체 전자개수가 몇 개냐면 36개가 돼. 36개가 돼. 그러면 나에 들어있는 전체 전자 개수는 몇 개가 돼야 되냐면 30개의 전자 개수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겠네. 6대5의 전자수비 66, 36, 65, 30. 자, 전자 개수가 전체 30개. 그런데 지금 EX를 2몰이라고 잡았다면 이 물질은 그러면 1몰이라고 잡을 수가 있겠고 자, 이 물질이 1몰 전자 개수가 여기에 18개가 들어있으니까 여기는 전자 개수가 18개가 들어있어야 되네. 한 분자당 전자가 18개이기 때문에 전자 개수가 12개가 되려면 분자가 3분의 2몰 들어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다. 그지? 한 분자에 전자 18개, 3분의 2몰 있으면 전자 개수가 12개가 되죠. 자, 그래서 1몰일 때 3분의 2몰. 그러면 그 정수로 푸는 게 좀 더 편하니까 모두 다 3씩 곱해서 요거 6몰이라고 하자. 그럼 요거 3몰이라고 하고 요거 2몰이라고 이렇게 분자 몰수를 설정을 합시다. 자, 그럼 x 대 y, 2x가 6이니까 x는 3이라고 둘 수 있겠고 그 다음에 y는 이기체 몰수의 y, 그래서 y는 2몰이라고 이렇게 두고 아니면 나에서 x 대 y 3대 2라고 바로 볼 수 있겠네. 9번에 그래서 기억 일단 확인했고 자, 그 다음에 가에서 각 기체들의 질량
자, 질량은 지금 우리가 이제 분자량, 질량수의 합 원자량으로 우리가 체크를 하면 우리가 분자량 34라고 볼 수 있겠고, 얘는 그러면 분자량 1 커지고 2가 더 커졌으니까 3이 커져서 분자량 37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지? 자, 그러면 가에 들어있는 기체 질량 6몰, 34 곱하기 6, 그 다음에 나에 들어있는 요 기체만의 질량을 물어보는 거니까 분자량이 아까 37이었지? 37 곱하기 분자 몰수 2몰. 자, 3보다 그래서 크냐 작냐 이건데 분자 몰수가 3배. 자, 2분의 6, 3. 그 다음에 37분의 34니까 37분의 34가 1보다 작아서 3보다 작아지겠지. 굳이 다 계산 안 해봐도 니은 그래서 틀렸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1g에 들어있는 양성자수인데 일단 동위원소지만 한 분자당 양성자수는 동일하지만 분자량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1g당 분자의 몰수는 서로 같다 다르다? 다르다. 얘가 분자량이 더 크지? 자, 우리 아까 분자량. 물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원자량 조건이 안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B값으로만 지금 물어보고 있지만 원자량을 알고 원자번호 알고 질량수를 원자량이라고 갖다 해서 계산해가면서 푸는 게 머릿속에 좀 더 숫자가 명확하게 들어올 거니까. 자, 분자량 다시 한 번 더 34. 얘는 분자량이 37. 자, 그러면 분자량이 34 대 37. 1g당 분자 몰수 비가 37대 34. 자, 한 분자당 양성자수를 곱해야 정확하게 강물질 1g에 들어있는 양성자수 비를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양성자수는 어차피 동일하기 때문에 1g당 분자 몰수 결국에는 비교하는 문제. 자, 1g당 분자가 얘가 더 많기 때문에 1g당 분자 몰수비 37대 34. 따라서 양성자수는 더 커야 됩니다. 1보다 더 커야 돼. 그래서 디귿도 틀린 계산. 정답은 1번으로 확인. 물론 원자량 조건 그리고 질량수랑 원자량이 같다라는 조건 없긴 하지만 써있는 질량수 값을 가지고 그냥 숫자 넣어서 푸는 게 눈에 좀 더 그 계산 과정이 명확하게 들어올 거야. 그 다음에 10번 넘어가 보면 플로린과 원소 XYZ가 탄소, 질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옥텟 규칙 만족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자, 먼저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3개면 OF2 아닐까? 산소랑 플로린 결합 OF2. 자, 비공유 전화쌍수는 그래서 8개. 그럼 A를 4라고 둔다면 여기도 8개. 그 다음에 Z랑 플로린으로 결합했는데 그러면 Z가 질소 N2 우리 비공유가 8개가 되려면 N2F2 가능하지. 그리고 문제에서 중심원자가 하나다라는 조건 없기 때문에 중심원자 2개인 것까지 충분히 생각해야 돼. N2F2 질소마다 비공유 하나, F마다 3개씩. 그래서 비공유 8개까지 확인했고 분자당 구성 원자수 A가 지금 우리 2A를 8이라고 잡았으니까 A가 4까지도 확인됐네. 질소 2개, 플로린 2개. 자, 그럼 여기도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4개이면서 비공유가 6개가 되려면 일단 X가 산소로 결정이 됐고 Y, Z가 지금 남았는데 Z가 질소까지 결정이 됐지. 자, 그러면 Y가 나머지 탄소가 돼야 되네. 탄소랑 플로린으로 이루어졌는데 비공유가 6개이면서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4개, C2F2 가능하지? 응. 자, 그러면 Y는 탄소이다. 기억 확인됐고. 가에는 극성 공유 결합이 있다. 산소와 플로린 간의 결합은 서로 다른 원자 간의 결합이기 때문에 극성 공유 결합이 맞지. 그 다음에 디귿. 공유 전화쌍수 다가 N2F2 4개. 질소와 플로린 사이의 이중결합의 단위결합 머릿속에 빨리 그려져 있어야 되고 나는 C2F2 공유 전화쌍 5개죠. 삼중결합의 단위결합 2개. 그러니까 디귿 틀렸고 10번의 정답은 3번으로 확인합시다. 자, 11번 볼게. 자, 일단 가에서 산소의 산화수 중 가장 큰 값 요거부터 먼저 확인할 수 있겠지? 자, H2O2에서 산소는 여기서 마이너스 1이죠. 여기 산소 마이너스 2 밖에 없으니까 가장 큰 값은 일단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그러면 나에서 Y의 산화수 중 가장 큰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요게 결정이 되네. 그러면 자, X하고 Y 산화수 변화 보는데 나 반응식에서 X, Y 둘 다 0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자, Y의 산화수 중 가장 작은 값. 그럼 여기서가 Y가 생성물에서 Y가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겠지. 뭐 Y가 1가음이온이란 얘기니까 M이 3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M이 3이 돼야 되고 그러면 XO3 마이너스란 얘기니까 산소가 마이너스 2 그럼 X의 산화수가 플러스 5여야 합이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자, 그러면 나 반응식에서 X의 산화수 변화 봅시다. 0에서 얼마로 변하니? 5로 변했으니까 변화량이 5.
Y의 산화수는 0에서 마이너스 1 된 거니까 변화량이 1. 따라서 원자수 B는 1대 5. 자, 1대 5인데 X2로 떨어지고 Y도 Y2로 떨어지니까 짝수계. 그래서 최소 짝수 2, 10으로 원자수 맞추고 그래서 개수 1. 개수 1이라는 것도 사실은 알려져 있지? 그러니까 X 원자가 2개인 거 확인했고 Y 원자가 10개니까 A가 5. A 5. 일단 답 하나 확인. 자, Y 원자 개수가 그래서 10개, C가 그래서 10. 자, 이제 수소 원자 개수 맞춰주는데 이건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개수 맞춰볼게. 질량 보존으로 물론 맞춰도 되겠고 반응물과 생성물의 전화 균형을 한번 또 활용을 해보자. 뭐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는 게 좋으니까. 자, X2, Y2, H2O 반응물이 가지는 총전하는 0이야. 그럼 생성물이 가지는 총전하도 0이 돼야 돼. 자, XO3 일가음 이온이 2개. 그래서 생성물이 가지는 전하량 총합 2-. 그 다음에 Y가 일가음 이온이라는 거 우리 아까 확인했다, 그지? Y-가 10개. 자, 그러면 일가음 이온이 10개, 마이너스가 10만큼. 생성물이 가지는 전하량의 총합도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가 12만큼 있어야 돼. 일가양 이온이 그래서 몇 개 필요하다? 12개가 필요하다. D가 그래서 10이라는 거 이렇게도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질량 보존도 물론 활용을 할 수 있겠지만 전하 균형, 반응물이 가지는 총전하와 생성물이 가지는 총전하가 같다.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연습. 자, 정답은 그러면 5분의 12, 11번의 정답? 2번으로 확인. 자, 12번 농도 문제네. 지금 보면 2.6몰 농도 200ml를 만들고자 한다. 일단 최종 목적이 2.6몰 농도 200ml.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 농도 곱하기 부피가 몰수가 되죠. 2.6 곱하기 0.2. 0.52몰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1몰 농도 수용액 Wg. 자, 이 수용액의 밀도가 D. 그러면 밀리리터는 D분의 W 밀리리터. 자, 근데 일단 농도 곱하기 부피에서 몰수 찾아야 되는 거니까 1000분의 1, 1000D분의 W. 리터로 일단 이렇게 바꿔줄게. 단위 잘 보면서 그램 약분돼야 되니까 D가 W 밑으로 와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럼 농도 곱하기 부피가 몰수입니다. 이 안에 요만큼의 몰수가 들어있고 0.3몰 추가하고 130ml가 되고 여기다가 또 추가를 한 건데 그럼 용질이 이 안에 들어있는 용질과 0.3몰 추가하고 여기다가 또 이만큼을 추가한 몰수가 0.52몰이라는 얘기겠지. 그러면 일단은 2몰 농도 70ml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도 2 곱하기 0.07, 0.14몰, 0.3몰, 0.14몰이 추가된 거지. 그러면 처음에 1몰 농도 A 수용액이 들어있던 용질의 몰수는 1 곱하기 1000D분의 W가 몇 몰이 돼야 되냐면 0.52에서 추가한 0.14 빼주고 또 추가한 0.3만큼을 빼준 몰수가 원래 처음 용액 속에 들어있던 용질의 몰수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 여기서 W를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지. 0.52에서 0.14 빼고 0.3을 뺀 값은 0.08이 나오네. 그래서 요 식이 요거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주면 W는 계산이 되겠지. 0.08에다가 1000을 곱하면 80이 나오고 80D가 떨어지겠네. 자, 12번의 정답 4번으로 확인. 이 용액에다가 용질이 2번 첨가돼서 0.52몰이 들어있는 용액이 만들어진 거야. 자, 그리고 A 수용액 질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밀도 이용해서 빠르게 부피로 바꿔줘야 되고 1000D분의 W 리터라는 거 요거 계산만 어렵지 않게 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 자, 그 다음에 13번 주기적 성질인데 자 A에서 D 네 가지 원소 구분하는 거고 1차분의 3차 에너지 지금 표현했고 그 다음에 A, B, C, D는 주어진 원소가 이렇게 네 가지. 그럼 일단은 1차분의 3차 값이 가장 큰 C, 3차 에너지가 급격히 커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C를 일단 Mg라고 금방 걸러낼 수가 있겠지. 자, 기억은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중에 한 가지. 일단 C가 Mg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Mg를 기준으로 원자 반지름이 돼야 되냐, 이온 반지름이 돼야 되냐를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이온 반지름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원소들이 이온이 됐을 때 등전자 이온 되지.
이온 반지름 F-, Na+, Mg2+, 알루미늄 3+. 등전자 이온은 원자 번호 클수록 작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은 주기율표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 나트륨, Mg, 알루미늄, 플로린 순이 돼야 돼. 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잠깐만. 여기서 C가 Mg라고 우리가 바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1차분의 3차, 물론 마그네슘이 2차에서 3차 될 때 3차가 또 급격히 커져서 1차분의 3차도 마그네슘이 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나트륨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본다면, 좀 문제를 많이 그동안 풀어봤다면, 우리가 나트륨 같은 경우에 1차 에너지 크기, 그 다음에 Mg의 1차 에너지 크기 정도는 조금 기억을 하고 있지 않을까? 496, 그 다음에 마그네슘 1차 에너지가 738이야. 그 다음에 2차 에너지가 4,000 얼마대로, 4,300 얼마대로 굉장히 한 10배 가까이 커지거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의 2차가 1,400 얼마고, 3차가 7,000대 정도로 이렇게 숫자가 나타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나트륨은 1차보다 2차가 급격히 커지고, 그 다음에 3차도 또 커지기 때문에 이미 2차 될 때 굉장히 많은 비율로 커지고, 2차보다도 3차가 더 커지니까 1차분의 3차도 나트륨이 물론 크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자, 그리고 마그네슘 마찬가지. 1차에서 2차 될 때 한 2배 정도 커져. 1451 정도 값이 나올 거야, 이게. 그리고 나서 3차가 또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1차분의 3차 값이 마그네슘이 또 크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네. 그러니까 일단 요 그래프가 C하고 D 요 두 가지가 서로 비슷하다, 그지? 요 두 가지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C하고 D가 나트륨 또는 마그네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돼. C하고 D가 나트륨 또는 마그네슘. 그럼 여기서 이온 반지름하고 원자 반지름 둘 중에 누가 기억이냐 이건데, 만약에 기억이 원자 반지름이 돼버린다면, 기억을 원자 반지름이라고 한다면 원자 반지름은 나트륨이 제일 커야 돼. 그럼 C하고 D 중에서 C가 나트륨이고 D가 마그네슘이라고 확인할 수 있겠네. 근데 원자 반지름이 C보다 더 큰 B가 있다. 근데 B에 해당하는 원소가 나타날 수가 없다, 그지? 그럼 일단 기억이 이온 반지름이라는 게 확정이 되면서, 자, 이온 반지름 나트륨하고 마그네슘 순서에서 본다면 나트륨이 더 커야 돼. C가 그래서 나트륨, D가 그래서 마그네슘이라는 거 확인됩니다. C가 나트륨이고 D가 그래서 마그네슘이 돼야 돼. 처음에 내가 C를 3차가 급격히 커지니까 마그네슘이라고 생각을 해버렸는데, 곰곰이 또 생각해보니까 나트륨도 1차에서 2차 될 때 겁나 커지니까 2차보다 3차 더 커지기 때문에 1차분의 3차 값이 나트륨도 무조건 매우 크다라는 거. 요거 생각해서 C하고 D가 나트륨, 마그네슘 둘 중에 한 가지가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온 반지름과 원자 반지름의 크기를 우리가 살펴보니까 지금 원자 반지름이 돼버린다면 B에 해당하는 원소가 없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억 무조건 이온 반지름. 그리고 이온 반지름이든 원자 반지름이든 순서가 나트륨 다음으로 마그네슘이 오는 순서. C가 나트륨, D가 마그네슘. 자, 그러면 이온 반지름이 기억이 되기 때문에 B, 이온 반지름 나트륨보다 더 큰 B가 플로린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A가 알루미늄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 기억. 이온 반지름이다가 돼야 되겠고. 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하 A가 알루미늄, 그 다음에 D가 Mg이기 때문에 유효액전하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지 알루미늄이 더 크다가 맞고. 그 다음에 디귿에 C가 나트륨이고 B가 플로린이기 때문에 금속은 원자 반지름이 더 크지 분모가 더 커서 이 값은 1보다 작고, 플로린은 이온 반지름이 더 크기 때문에 분자가 더 크기 때문에 1보다 큰 값을 가져야 돼. 부동호 반대의 방향. 디귿 틀렸네. 자, 13번의 정답 3번으로 확인합시다. 자, 14번 내려가 보면, 자, 2, 3주기 13, 14, 15족 원소가 누구냐면 붕소, 탄소, 질소, 알루미늄, 규소, 인 중에서 자, 네 가지 원소를 이제 추려내는 건데, W하고 X는 3주기 원소, W, X, Y, Z. 일단 W하고 X가 3주기, 그럼 YZ는 2주기 원소란 얘기겠지. 자, 원자과 전자수는 W가 X보다 더 많다라는 거. 그럼 원자과 전자수가 더 많으려면 W가 인이거나 규소가 돼야 되겠네. 자, 만약에 규소라면 X는 알루미늄으로 바로 결정이 될 거고, W가 인이라면 X는 규소 또는 알루미늄이 될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수가 X하고 Y가 또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
자, 만약에 W가 인이라면 X가 알루미늄, Y는 그러면 2주기 13족 탄소여야 된다는 소리인데 일단 세 번째 조건까지 s오비탈이 들어있는 전자수와 홀전자수의 비를 살펴봅시다. 자, 먼저 다 적어보자. 옆에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2주기니까 다 2개. 그 다음에 홀전자 10, 12, 3210. 그 다음에 3주기 원소들은 s오비탈의 전자가 4개지. 얘네들은 1s, 2s까지 모두 포함해서. 자, 알루미늄, 교소, 인 모두 6개. 홀전자 개수는 1, 2, 3이 돼야 되겠지. 자, 그러면 W하고 Y가 같아야 되는데 W하고 Y는 서로 다른 주기이면서 같은 값을 가지는 게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면 4분의 1, 2분의 1, 4분의 3. 자, 지금 2분의 1이 보이겠네. 2분의 1, 6분의 1, 3분의 1, 6분의 3이 2분의 1. 자,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 조건에서 W하고 Y 이렇게 두 가지가 탄소하고 인으로 결정. 탄소하고 인으로 결정이 되니까 W가 근데 3주기라 그랬어. W가 그래서 인. 그럼 Y는 2주기 탄소로 결정이 되고 이 두 번째 조건은 고려할 필요가 없겠고. 그 다음에 이 값이 Z가 더 커야 된다. 자, 2분의 1보다 더 큰 값을 가지는 거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있다. 그지? 4분의 3 그래서 Z가 질소라는 거 확인이 됐고 자, 두 번째 조건에서 X하고 Y가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Y가 탄소, X가 그러면 규소로 확인이 되겠네. 자, 이렇게 원소 정리. 자, 그러면 보기 기억. W는 인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X가 규소고 Y가 탄소기 때문에 오비탈 수 당연히 3주기니까 훨씬 더 많지 않겠니? 굳이 오비탈 수를 안 써봐도 되겠지? 그 다음에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Z가 질소였고 그 다음에 Y가 탄소였는데 탄소는 2P오비탈에 2개, 질소는 2P오비탈에 전자가 3개 들어있기 때문에 P오비탈의 전자가 질소에서 더 많지? 자, 니은 디귿이 돼야 돼. 정답 4번으로 확인합니다. 자, 15번 이제 중화적정 문제 보면 가에서 아세트산 수용액이 있는데 50ml에 물 넣어서 100ml로 만들었고 자, 부피가 2배 됐지. 농도가 절반이 됐죠. 그 중에 40ml만 자, 덜어내서 중화 반응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희석전 가수용액 50ml 중에서도 10분의 4만큼 덜어내 중화 반응에 사용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 그러면 50ml 중에 10분의 4만큼 덜어내면 20ml 중화 반응하는 꼴이네. 희석전 아세트산 수용액 20ml를 중화 반응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A몰롱도 염기를 넣었다. 60ml가 들어갔더니 중화점이 됐다. 그리고 조건 그래프가 하나 더 나와 있는데 나트륨 이온의 농도 라에서 삼각 플라스크 속 부피에 따른 나트륨의 몰농도는 그림과 같다.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나온 게 여기서 40ml는 아세트산 수용액 40ml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나트륨은 없고 여기서부터 염기가 첨가 그래서 나트륨의 농도가 0.6몰 농도가 됐다라는 얘긴데 지금 60ml 들어갔더니 중화점 그럼 삼각 플라스크 안에 산 40ml에 염기가 60ml 들어가 100ml가 들어갔을 때 요 지점이 중화점을 표현을 하는 거지. 자, 중화점에서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0.6몰 농도. 자, 우리가 지금 산수용액 40ml가 있었는데 여기에 염기가 들어가서 중화점에서 60ml, 중화점에서 100ml가 됐어. 그럼 다시 말하면 염기 입장에서 보면 NaOH 수용액 입장에서 보면 60ml에 산 40ml가 들어가 용액의 부피가 100ml가 된 거지. 그러면 나트륨 이온의 농도. 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농도가 A몰 농도라고 했는데 나트륨 이온의 농도도 그러면 결국 A몰 농도가 되는데 여기에 산이 40ml 첨가돼서 중화점이 됐어. 자, 나트륨 이온수는 일정하다, 그지? 그럼 나트륨 이온의 입장에서 보면 나트륨 이온이 희석된 거야.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자, 60ml가 100ml가 됐네. 그러면 부피비가 몇 대면? 3대 5가 된 거야, 그지? 부피비가 3대 5가 된 거야. 그러면 나트륨 이온의 농도비는 5대 3이 돼야 되겠네. 나트륨 이온의 농도비는 5대 3으로 희석이 된 거지. 그랬더니 0.6몰 농도가 됐다고. 자, 염기의 부피가 60ml에서 100ml, 부피가 3대 5가 됐어. 그럼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 5대 3이 돼야 돼. 나트륨 이온의 입장에서 보면 나트륨 이온이 희석되는 과정.
자, 그래서 5대 3이 돼서 0.6몰 농도가 된 거기 때문에 원래 염기 수용액의 농도는 얼마였다? 1몰 농도였다. A가 그래서 1이라는 걸 일단 먼저 확인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W인데, 자, 가라는 거는 희석시키기 전 아세트산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아세트산 수용액 20ml가 결국에는 중화반응에 사용했다, 그지? 자, 이때 넣어준 염기의 몰수, 수산화이온의 몰수 이제 계산, 염기 NMV로 계산, 가수 1 곱하기 농도도 1 곱하기 몇 미리 들어갔다? 염기가 60ml 들어갔다. 자, 가아세트산 20ml를 중화반응시키기 위해 넣어준 수산화 나트륨의 몰수 NMV로 표현. 농도 1 곱하기 가수 1 곱하기 부피 60ml 0.06 수산화이온의 몰수만큼 20ml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 들어있다. 근데 이 아세트산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까지가 산의 몰수. 자, 몰수에다가 분자량을 곱해줘야 중화반응에 사용된 산수용액 속 아세트산의 질량이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0.06 곱하기 60, 3.6g. 아세트산 수용액 20ml 안에, 가수용액 20ml 안에 3.6g의 아세트산이 들어있었고, 그러면 가 10ml에 들어있는, 가에서의 산 희석시키기 전 산 10ml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은 그거의 절반만큼 1.8g이 돼야 되겠네. 자, W가 그래서 1.8. 자, 그러면 10분의 18이니까 5분의 9. 정답 1번으로 확인합시다. 15번의 정답 1번. 자, 16번 금속 반응성 문제는 지금 조건에서 C가 모두 반응했고 넣어준 금속 C들이 모두 반응했고 그 다음에 각각 용액 속에 있던 이온 한 가지씩만 먼저 반응했다는 얘기지. A 플러스 B 이온. 자, 처음에 A 또는 B 이온 둘 중에 한 가지랑만 반응. 그래서 이온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순서대로 없어졌다는 얘기네. 일단은 먼저 나에서 다가 될 때 C가 1몰 생성됐을 때 얘도 1몰이 생성돼. C의 양이 늘어난다, 그지? C의 비율이 줄어드니까 이걸 일단 간단하게 C라고 한번 더 볼게. 1몰에서 C 1몰에서 C가 2몰이 됐다라고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자. 그러면 용액 속에 남아있는 이온이 한 개에서 두 개로 C가 두 개로 늘어났고 하나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자, 일단 다시 한번 조건 보면서 정확하게 풀이 다시 점검해 나가 봅시다. 처음에 A 플러스와 B 이온이 각각 2몰씩 용액 속에 들어있는 상태. B 이온 전하 얼마인지 모르고 여기다가 C가 지금 이온이 첨가가 되는데 C 이온이 1몰만큼이 들어갔다. 자, 이때 먼저 남아있는 이온을 B 이온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B 이온이 2몰만큼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자, 전하량 보존. 그럼 여기서 처음에 B가 남았다라고 만약 해석을 한다면 B가 남았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A 플러스 두 개와 C 이온이 서로 반응한다. 자, 반응한 이온과 생성되는 이온 전하의 크기가 서로 같아야 된다. 전하 균형. 그럼 C를 이가양 이온이라고 둔다면 1 플러스 두 개 반응, 이가 반응할 때 이가가 다시 생성돼야 돼. 자, 그리고 또 C가 하나가 더 생성이 돼서 두 개가 생성이 된 거네, 지금. 이게 다용액이 된 거지. 그래서 B가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B 이온이 그럼 여기서는 하나 남아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 C2 플러스가 하나 생성될 때 B 이온이 하나가 반응한다. 다시 말하면 B도 2 플러스라고 줄 수가 있겠죠. 자, 오순되는 거 없는 것 같고 따라서 B가 남는다. B는 이가양 이온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C도 이가, B도 이가. 자, 그러면 보기 기억 틀린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C가 환원제로 작용한다라고 했는데 금속이 산화됐기 때문에 그냥 일단 문제 상황 자체에서 금속이 양이온됐다. 금속이 무조건 산화됐기 때문에 무조건 환원제로 작용합니다. 니은 보기는 무조건 맞아야 돼. 그러면 일단 1번, 3번 이런 거는 바로 제낄 수 있어야 되겠고 기억 틀렸으니까 5번 제끼고 그 다음에 디귿 다과정 후 수용액이 존재하는 금속 양이온은 자 지금 4개, 3개, 3개가 되는 거니까 다과정 후에는 3인이 돼야 되겠지? 그 4인보다 작다가 그러면 맞네. 니은 디귿 정답은 4번으로 확인합시다. 자, 우리가 금속 C를 1N몰 넣었다. 요게 N이 되는 거니까 하나를 1N
그럼 반응 후에는 2n, 3n인 거니까 4n보다 작다. 디귿이 맞고 4번 정리. 자, 17번 내려가 보면 자, 지금 pH 문제인데 가에 물을 추가하면 pH가 작아진다라고 했어. 그러면 가가 산인지 염기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자. 자, 우리가 산수용액은 pH가 7보다 작아. 염기는 pH가 7보다 크죠. 물을 첨가하면 물에 수렴되지. 자, 산에다가 물을 첨가하면 pH가 증가하지. 염기에다 물을 첨가하면 pH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가에 물을 추가하면 pH가 작아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가 염기. 자, 세 가지 용액 중에 가가 수산화 나트륨, 염기 용액이라는 걸 일단은 확인을 했고, 자, 그러면 나하고 다가 또 산하고 염기 중에 누군지를 확인을 해 봅시다. 그럼 일단은 기억이 H 플러스인지 OH 마이너스인지를 먼저 생각해 본다면, 어쨌든 나하고 다 중에서는 둘 다 산인지 또 하나가 염기고 또 하나가 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나하고 다 안에는 산 수용액이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염기 수용액보다 기억의 양이 나에서 가보다 나와 다에서가 기억의 몰수가 더 많다는 얘기는 기억이 수산화 이온이 될 수는 없겠지. 둘 중에 어쨌든 간에 하나는 산이 될 텐데 산 수용액에서가 염기 수용액에서보다 수산화 이온이 많다가 말이 안 되죠. 기억이 일단 H 플러스라고 우리가 요거는 잡아줘야 되겠고, 그럼 일단 기억을 확인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가수용액의 농도가 10의-3이라는 거는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10의-3. 그럼 옆에다가 POH를 한번 적어봅시다. POH가 3이고 pH는 11이라는 거. 가수용액의 POH, pH까지 일단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억의 수소 이온이 그러면 상대값 1이 나왔으니까 농도 곱하기 부피 이용해서 몰수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표현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일단 다에서가 그러면 자, H 플러스가 가장 많다는 얘기는 다는 무조건 HCl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다수용액의 농도가 10의-5승이라는 거는 다수용액의 수소이온의 농도가 10의-5승. 그럼 pH가 5. 그럼 POH가 얼마? 9라는 것까지 일단 잡아냈고, 자, 그러면 마찬가지 나수용액도 만약에 산이라고 한다면 pH가 지금 똑같네. 나와 다에서가 pH가 똑같다. 그럼 pH가 5고 pOH가 마찬가지 9여야 되는데 자, 지금 부피가 근데 부피가 지금 10배인데 몰수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는 없어. 농도가 같고 산수용액의 농도가 같은데 부피가 10배야. 그러면 H 플러스도 여기서가 10배가 돼야 되는데 당연히 말이 안 되지. 나가 그러니까 산이 될 수는 없겠네. 수산화 이온이어야 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이어야 돼. 나가 만약에 산이었다면, 다시 한 번 더. 나가 만약에 산이었다면 일단 나와 다 pH가 같다라는 것도 조금 문제가 어색하지 않나? 그지? 나가 산이었다면 농도 곱하기 부피가 H 플러스의 몰수인데, 자, 농도는 같지만 H 플러스의 농도는 같지만 다해서 부피가 10배가 되니까 H 플러스의 농도가 10배 커야 돼, 나보다. 근데 10의 5제곱이 더 크기 때문에 나가 산이 될 수는 없다. 나도 마찬가지 염기용액이 돼야 되고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10의-5승입니다. 그럼 pOH가 5고 pH가 9가 돼야 되겠지. 가하고 나가 둘 다 염기 수용액. 자, 그러면 H 플러스의 농도가 요만큼 차이 나는가, H 플러스의 몰수가 이렇게 차이 나는가를 보자. 자, 지금 pH를 봤을 때 pH가 4 작다, 그지? 나와 다를 비교해보면 다가 나보다 pH가 4 작다는 얘기는 수소이온의 농도는 10의 4제곱배가 더 큰데 부피도 또 10배가 더 커서 몰수는 5배가 더 큰 값 확인할 수가 있겠네. 자, 몰수가 10의 5제곱배만큼이 더 크다라는 거는 자, 농도가 10의 4제곱배만큼이 더 크고 부피가 또 10배만큼이 더 크기 때문에 몰수가 10의 5제곱배만큼이 더 크다가 확인이 됩니다. 자, 이제 보기 확인합시다. 나에서 몰수 이제 마무리. 나 수용액에서는 같은 용액에서의 몰수를 비교하는 거니까 부피 굳이 안 곱해도 되지. 부피가 같은 용액 안에 들어있는 두 이온의 몰수 구하는 거라서 농도만 비교해주면 되고, 자, POH가 5, 그럼 수산화이온의 농도 10의-5승. 자, pH가 9, 수소이온의 농도 10의-9승. 자, 그러니까 분자가 일단 크고 10의 4제곱배가 크다가 맞네.
자, 다의 pH는 5가 돼야 되지. 정답은 4번. 3번 기억 니은. 자, 18번 내려가 볼게. 분자식이 일단 세 가지 기체들의 분자식이 주어졌는데, 자, 첫 번째 조건에 가원하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의 밀도는 같다. 자, 전체 기체 밀도. 온도 압력 같을 때 우리가 기체 밀도는 평균 분자량에 비례해. 자, 평균 분자량이 같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분자량이 일단 16짜리, 분자량 26짜리, 분자량 42짜리. 자, 그럼 평균 분자량이 같아야 되니까 가에 메테인이 들어있을 수는 없겠지. 나의 C2H2랑 만약에 C3H6만 들어있다면 평균 분자량이 여기가 훨씬 클 거니까. 그리고 X가 C3H6가 될 수도 없겠죠. 그럼 이게 평균 분자량은 40인데 분자량 16짜리랑 26짜리 아무리 평균분 내봤자 42보다 평균 분자량은 작아지는 거니까 X가 그래서 분자량이 중간인 C2H2여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Y하고 Z는 이 용기 안에는 지금 메테인과 C3H6가 들어있다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자, 분자량 Y하고 Z 조건 줬으니까 Y가 분자량이 더 커야 돼. Y가 C3H6, 그 다음에 CH4 분자량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나에 들어있는 두 기체의 평균 분자량이 얼마가 돼야 된다? C2H2의 분자량과 같은 26이 돼야 된다. 가와 나에서 평균 분자량은 26. 그럼 이 평균 분자량비를 이용을 해서 나에 들어있는 두 기체의 몰수 비 알아낼 수가 있겠네. 그러면 몰수 비, 나에 들어있는 두 기체의 몰수 비부터 한번 보자. 자, CH4 분자량 16짜리랑 그 다음에 C3H6 분자량 42에 평균 분자량이 C2H2 분자량과 같은 26이 돼야 돼. 자, 그럼 분자량 차이가, 요 차이가 10만큼 차이 나고 26과 42 차이가 얼마만큼이 나냐면 42 빼기 16이 26만큼이 차이가 나. 자, 그럼 요 간격의 비가 지금 몇 대 몇이 되냐면 아니지 16만큼이 차이 나야 되지. 42에서 26을 뺀 값이니까 16만큼이 차이 나야 되지. 그럼 요 간격의 비가 5대 8. 요 간격의 비가 5대 8. 자, 그러면 용기 안에 들어있는 기체들의 몰수비가 몇 대 몇이 돼야 돼? 8대 5가 돼야 된다는 얘기네. 자, 간격의 비가 5대 8. 따라서 지금 두 기체의 용기 안에 들어있는 분자 몰수비가 8대 5만큼으로 들어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분자량 16짜리 비율이 더 크기 때문에 평균 분자량이 42보다는 16이 더 가까운 26이라는 값을 가질 수가 있다. 자, 그럼 여기서 CH4랑 C3H8의 분자 몰수비가 몇 대 몇이냐면 다시 한 번 더 8대 5가 되는데 8몰 5몰이냐 뭐 16몰 또는 10몰이냐 아니면 4몰 2.5몰이냐 우리가 이 몰수비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전체 원자수비 세 번째 조건도 한번 볼게. 자, 전체 원자수가 지금 가와 나에서가 12대 17인데 C2H2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한 분자당 원자수가 4개라서 분자몰수를 3몰이라고 한번 해보자. 자, 분자몰수를 3몰이라고 했을 때 전체 원자수를 10이라고 가져간다면, 자, 그럼 전체 원자수가 여기는 17이 돼야 돼. 그리고 지금 그림 보니까 B하고 C는 3몰보다는 몰수가 작아야 됩니다. 피스톤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그러면 나에 들어있는 두 기체의 몰수비가 8대 5인데, 자, 그러면 8몰, 5몰보다는 더 작은 숫자, 3몰보다는 더 작은 숫자를 가져야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0.8몰과 0.5몰이라고 한번 몰수를 잡아볼게. 이때 전체 원자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그럼 용기 안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가 17이 되는지를 보는데, 자, 0.8 곱하기 5 더하기 0.5몰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 0.5 곱하기 C3H6죠. 0.5 곱하기 9를 한 값이, 자, 0.8몰, 0.5몰이라고 한다면 이때 전체 원자수가 계산을 해보니까 8.5가 나와. 그런데 전체 원자수가 17이 나와야 되니까 8.5에 딱 2배만큼이 더 있으면 17이 나올 수가 있겠네. 그러면 분자몰수를 0.8과 0.5의 2배, 1.6몰과 1몰이라고 몰수를 이렇게 잡아냅시다.
그래서 산몰보다 적은 거. 그리고 몰수를 봤을 때 피스톤이 살짝만 내려가니까 산몰 언저리쯤은 돼야 되겠지. 0.8, 0.5몰보다는 1.6, 1몰이라고 잡아 나가게 되면 전체 원자수가 분자 몰수가 2배가 됐기 때문에 전체 원자수도 2배, 17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겠네. 자, 그래서 메테인이 1.6몰, 그 다음에 C3H6는 용기 안에 1몰 들어있다라는 거 요거 잡아내고 보기 한번 확인하자. 자, X가 C2H2가 돼야 돼. XC2H2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니은에 A는 3B라고 나와 있는데 A를 일단 우리가 3이라고 잡았고, 자, B는 1몰이라고 잡았기 때문에 니은 보기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자, 전체 기체 부피 B는 3대 2.6. 3대 2.6이 9대 8은 안 되겠다, 그지? 3에다가 3 곱하면 3, 3은 9. 2.6에 3 곱하면 8 안 나오니까 계산 안 해봐도 틀렸고, 18번의 정답 2번으로 확인합시다. 자, 19번 내려가 보면 지금 이 문제는 용익의 부피를 조금 한번 바꿔볼게. 염기가 한 종류라서 염기 부피를 20ml로 통일시켜보자. 자, 그래서 부피를 요것도 20ml라고 가져가지고 그럼 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도 요것도 2N이라고 봐야 되겠네. 그리고 용액 속에 들어있는 음이온수도 그럼 여기가 2배가 될 거니까 가와 나에서 들어있는 음이온수비 2대 1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문제 풉시다. 자, 일단은 가는 일가산 일가염기 중화반응, 용액 속의 이온이 그래서 세 가지. 그럼 양이온 개수랑 음이온 개수가 같아야 되고 XY가 같은 양이온 또는 음이온. 자, Z가 또 한 가지가 될 텐데 지금 X가 가와 나에 둘 다 공통으로 들어있다, 그지? X가 가와 나에 둘 다 공통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자, 공통으로 들어있는 이온은 일단은 X 나트륨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 그리고 이온의 개수도 두 개로 같기 때문에 염기 부피가 20ml로 똑같아. 그래서 X를 나트륨 이온이라고 일단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Y가 자 가에서 양이온 개수랑 음이온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양이온이 3N, 음이온이 3N 돼야 되겠다. 그지? Y가 H 플러스 자 Z가 그러면 음이온 A 마이너스 자 3개라고 그러면 뒀을 때 음이온 3개 그 다음에 나트륨이 그래서 2개 그럼 요거 20ml 안에도 2개씩 나트륨 그래서 2개 확인했고 자 H 플러스 없고 그럼 일단 액성은 뭐 염기성 또는 중성 자 A 마이너스 당연히 없지 HA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자 그러면 H2B 20ml 안에 들어있는 이온수를 찾기 위해서 용액 속에 들어있는 음이온수 B가 2대 1이어야 되는데 가에 들어있는 음이온은 A 마이너스만 OH 마이너스가 없어지니까 A 마이너스가 3개 그럼 나에 들어있는 음이온은 1.5가 돼야 되겠다 그지? 1.5 자 그러면 여기서 산수용액성 이온수를 어떻게 잡을 수가 있냐면 1.5가 돼야 되는데 H 플러스가 하나고 음이온이 0.5가 된다면 한 개 반응해서 수산화이온 하나와 그 다음에 음이온 개수 B2-0.5 그 전체 음이온이 1.5가 될 수가 있겠네. 자 부피를 20ml로 바꿔서 이렇게 이온수 설정해주면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을 거고 자 농도비 B와 C의 농도비만을 살펴보면 같은 부피 안에 들어있는 이온수 B 자 지금 H2B는 근데 이가기 때문에 이가 용액의 농도 비교할 때는 작은 거로 비교하라 그랬지 작은 이온수 0.5 대 2 B 대 C는 1대 4가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가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의 농도합과 나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의 농도합 부피까지 일단 고려를 해야 되겠네 근데 우리가 지금 40ml로 다 통일시켜서 있기 때문에 이 빨간색으로 쓴 이온수 그래서 가의 이온수, 나의 이온수만 비교해주면 되겠지. 부피가 똑같이 이미 맞춰져 있어서 그럼 가수 용액 속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수 자, 용액이 산성이니까 1가 염기가 다 쓰여서 요거 안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 그럼 가수 용액 속의 전체 이온은 6개 그 다음에 나수 용액은 용액의 액성이 염기성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가가 다 반응했네 자 이가가 다 반응할 때는 염기 수용액 전체 이온 개수 4개에서 반응한 이가의 양이온과 음이온 차이만큼을 빼줘야 전체 이온수가 나오지. 자, 그러면 나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수는 3.5. 그러면 4 곱하기 6분의 3.5가 되고 약분 계산 마무리하면 2분의 3, 3분의 7. 자, 3분의 7 정답 19번에 5번으로 확인합니다. 자, 20번 양적 관계 들어가 보자. 자, 지금 일단 20번은 생성된 C의 질량이 실험 1, 2에서가 같기 때문에 반응한 양이 같다. 그럼 여기서 한계 반응물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실험 1에서 A가 다 쓰였다면 여기도 A가 8g만큼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지. 자, 여기서 B가 다 쓰이고 똑같은 양 반응했기 때문에 1몰만큼 반응. 그러면 1몰이 남으니까 A가 4g 반응했다. 요거까지 일단 알 수 있네. 자, 요거 정리 한번 옆에다가 한번 해보자. 자, 요쪽에다가 한번 정리를 할게. 20번 문제는. 자, 화학 반응식 A 더하기 B는 EC. 실험 3까지 다 한 번에 마무리. 자, 일단 A의 질량이 나와 있는데 몰수를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게. 얘를 A몰이라고 하고 2A몰, 3A몰이라고 하고 그냥 1몰, 2몰, 4몰이라고 합시다. 어차피 몰수는 상대값이니까. 자, 2A몰, 여기 A몰, 3A몰, 1몰, 2몰, 4몰. 자, 여기에서 한계 반응물 실험 1에서는 B가 다 쓰여야 되고 그 다음에 실험 2에서는 A가 다 쓰여야 되고 근데 실험 1, 2가 동일한 양 반응하기 때문에 B도 똑같이 여기도 1몰 반응, 여기도 똑같이 A가 A몰 반응, A몰 남고 자, A하고 C 개수는 일단 아니까 1대 2. 그래서 2A몰 생성, 여기도 2A몰 생성, 1몰 남고 2A몰. 자, 구분을 조금 해놓고 가자. 실험 1, 2, 3. 그러면 일단 A몰 반응할 때 1몰 반응하니까 여기서도 한계 반응물을 하나 낼 수 있겠다, 그지? 3A몰 반응해야 되고 여기를 3몰 반응하고 그럼 여기는 6A몰만큼 생성됐다라는 건 알 수가 있겠네. 마찬가지 한계 반응물이 A 실험 3에서도 B가 1몰 남는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 그리고 질량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A가 여기 8g, 자, 빨간색이 질량. 자, 그러면 4g 반응했을 때 C가 9g만큼이 생성되니까 B 1몰의 질량은 5g. 질량 보존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 4g, 5g, 9g. 그럼 실험 2, 3에서도 질량 일단 표현해보면 똑같이 4g, 5g, 9g. 자, 그럼 여기는 12g, 여기는 15g, 1몰이 5g이니까 여기는 그러면 15g. 그 다음에 생성된 질량은 그러면 27g, 3배만큼 더 생성됐기 때문에 질량 이렇게 표현해보고 이제 이 자료 남은 반응물의 질량비, 전체 기체의 부피는 전체 기체 몰수라고 보면 되고 실험 1하고 3에서 남은 기체의 질량비, 남은 반응물이 4g 남고 그 다음에 실험 3에서는 남은 반응물이 B가 요거니까 3몰이 15g 요거라고 이렇게 잡아낼 수가 있겠네. 1몰이 그럼 5g 남겠지. 자, 그럼 전체 몰수 실험 1에서 3A 몰 남고 전체 몰수 분의 남은 반응물의 질량 4g 대. 자, 실험 3에서는 전체 몰수 6A 더하기 1몰 분의 남은 반응물의 몰수가 남은 반응물의 질량이 5g. 자, 이 B가 32대 15가 돼야 되겠네. 요 값 대 요 값이 32대 15. 자, 이 식을 계산을 해서 A 값을 찾으면 자, A가 0.5가 나올 거야. 다시 한 번 더. 산수는 한번 위에다가 표현해 보면 3A분의 4대 6A 더하기 1분의 5. 자, 이 값의 B가 32대 15. 그래서 이 산수를 해서 A 값을 찾자. A가 0.5가 나올 겁니다. 산수는 한번 해보고 자, A가 0.5라는 거는 자, 반응하는 몰수가 0.5몰의 A가 반응할 때 A가 0.5니까 0.5몰이 반응할 때 B가 1몰 반응했다라는 거는 반응하는 몰수 B가 1대 2다, 그지? 따라서 개수 B가 1대 2여야 되겠네. B 값은 그래서 2가 나오고 자, 2와 3에서 반우구 전체 기체의 부피, 반우구 전체 기체 몰수 자, 실험 2에서 반우구 전체 기체 몰수 A에다가 0.5 대입하면 1몰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A에다가 0.5 대입하면 3몰이 될 거라서 실험 2에서 반응 후 전체 기체 몰수는 2몰. 자, 실험 3에서 반응 후 전체 기체 몰수는 4몰이 되겠네. 자, 그러면 정답은 4분의 4, 1, 2번으로 확인됩니다. 자, 20번의 정답 2번. 고생들 하셨습니다.